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오후 3시 출국 게이트 앞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죠. 52세의 김윤희 씨였습니다. 윤희 씨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단정함 그 자체였어요. 은은한 크림색 개량한복 스타일의 블라우스에 깔끔한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옷차림만 봐도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 출장으로 인한 피로감이 살짝 배어 있었어요. 탑승권 확인해 드릴게요. 게이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조용히 탑승권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상구 옆 창가 좌석 14A였죠. 이 자리를 위해 추가로 $50를 지불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희 씨는 예의 바르게 답례하며 자신의 좌석으로 향했어요. 14A, 바로 비상구 옆 창가 자리였죠. 이 자리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도 넓고 무엇보다 창밖 전망이 훌륭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머리 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바쁜 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지사와의 중요한 미팅들, 새로운 프로젝트 협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본사에서의 업무까지. 윤희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곧 이 도시와 작별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렘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잠시만요, 저기 앉으신 분.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남성의 얼굴에는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월터라는 이름표를 단 그 남성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옆에 서 있는 딸아이는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예쁜 아이였지만 아버지 뒤에 숨어서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실례합니다만 제 딸이 창가 자리를 원해서요. 월터가 윤희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비행기를 무서워하거든요. 창밖을 보면 덜 무서워할 것 같은데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 씨는 잠시 글을 올려다본 후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좌석은 제가 추가 요금을 내고 미리 예약한 자리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죠. 윤희 씨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월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어른이라면 좀 배려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짜증이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요구가 거절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윤희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이 자리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다른 창가 자리는 없나요? 다른 창가 자리는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월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기적인가 보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월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윤희 씨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윤희 씨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만 제가 정당하게 예약한 자리에 앉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항공사에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월터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의 딸아이는 아버지의 다리에 더욱 바짝 붙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 역시 이런 분위기가 어색한지 작은 목소리로 아빠,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월터는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 고집스럽네요. 월터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럼 승무원을 불러서 해결하죠. 그는 머리 위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승무원 호출 신호가 울렸어요. 주변 승객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내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발의 젊은 여성 승무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제시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무슨 일이신가요? 제시카가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터가 즉시 입을 열었어요. 이분이 제 딸에게 창가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으시네요. 아이가 비행기를 무서워해서 창밖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말이죠. 제시카는 윤희 씨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윤혜 씨의 옷차림에 머물렀어요. 개량한복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좌석을 예약하실 때 비상구 옆 자리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추가 요금도 지불했고요. 윤희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비상구 옆 좌석에 앉으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고 계신 옷이 혹시 움직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윤희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옷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윤희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아, 그게 제시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통 의상 같은 건 때로는 응급 상황에서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치마나 긴 소매 같은 것들이. 이건 치마가 아니라 바지이고 소매도 전혀 길지 않습니다. 윤희 씨가 침착하게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옷은 한국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디자인이에요. 움직임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월터가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며 끼어들었어요. 봐요. 승무원도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리 바꿔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닙니다. 윤희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저는 제가 정당하게 예약한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옷차림이 비상구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건 명백한 편견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희 씨를 지지하는 듯 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시카는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그럼 매니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요? 윤희 씨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어요. 안전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서요. 제시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월터는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꼈어요. 그래요. 제대로 해결해 봅시다. 아이 하나 배려 못하면서 무슨 전통이니 권리니 하는 거예요. 윤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자리 양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당한 권리에 대한 도전이었죠. 몇 분 후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단 배지에는 제이슨, 승무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듯 제시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윤희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이 항공편의 승무 매니저 제이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권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비상구 좌석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윤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비상구 옆 좌석에 앉으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이슨이 공식적인 톤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현재 고객님의 복장이 전통 의상 같은데 혹시 움직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 옷은 움직임에 전혀 제약이 없어요. 윤희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바지이고 소재도 신축성이 있어서 어떤 동작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윤희 씨의 옷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혹시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좌석이 어디인가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뒤쪽에 통로 쪽 자리가 있어요. 물론 창가는 아니지만요.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월터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제 딸이 창가에 앉고 이분은 다른 자리로 가면 되죠. 윤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옷차림 때문에 비상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제이슨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윤희 씨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더해졌어요. 제 옷의 어떤 부분이 비상 대피에 방해가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이슨과 제시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윤희 씨의 옷차림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봐요. 월터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냥 아이 하나 배려해주면 되는 건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윤희 씨를 동정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다른 일부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윤희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동정, 무관심, 때로는 은근한 편견까지.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자리 양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윤희 씨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제 문화적 배경과 외모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이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별이라니요? 저희는 단지 안전을 위해서. 그럼 다른 승객들의 옷차림도 똑같이 검사하셨나요? 윤희 씨가 반문했습니다. 비상구 옆에 앉은 다른 분들도 모두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슨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이슨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즉답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다시 권위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동등하게 고려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승객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요. 제이슨이 월터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 거부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이번 항공편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놀란 듯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윤희 씨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전화 한 통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이슨과 월터는 그저 지루한 누군가에게 하소연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니 씨의 다음 말에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정우 이사님 계신가요? 유니 씨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유니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제이슨과 제시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귀국 항편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유니 씨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예약한 비상구 좌석에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제 복장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복장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 한복 스타일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고 비상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니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무 매니저가 계속 거부하면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월터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승객이라면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항공편 번호와 항공사명을 알려주시겠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니 씨가 차분하게 항공편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즉시 해당 항공사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이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유니 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회사 동료에게요. 유니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착함과 자신감에서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월터도 이제야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승객들도 이 상황이 단순한 자리 다툼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전화를 끊은 지 약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내에서는 출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기장이 탑승객들에게 인사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항편의 기장 마이클 톰슨입니다. 곧 이륙할 예정이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월터와 그의 딸은 근처 다른 좌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제이슨과 제시카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승객들은 이륙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국제선 항공편의 출발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기장의 음성이 다시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관제탑으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아 잠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비행기 고장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테러 위협이라도 있나? 짐에 문제가 생긴 건가? 승객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연락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묻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조종실 쪽으로 향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제시카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월터는 딸아이를 품에 안으며 불안해했어요. 괜찮을 거야. 에밀리, 그냥 잠깐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하지만 유니 씨만은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런 모습이 주변 승객들에게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게이트로 돌아가면서 기장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항공사 관계자가 탑승하여 상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던 승객들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 조종실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그는 다른 승무원들과 급히 무언가를 상의했고 가끔씩 유니 씨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월터가 중얼거렸어요. 곧 모든 게 명확해질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정착한 지 몇 분 후 기내로 몇 명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은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를 따라 몇 명의 항공사 직원들이 따라왔어요. 제이슨이 급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사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이라는 말에 기내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기내를 둘러보더니 곧바로 유니 씨가 앉아있는 14A 좌석으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주변 승객들은 모두 그를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남성이 유니 씨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기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월터의 입이 벌어졌고 제이슨과 제시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항공사의 운항 담당 부사장 로버트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번 일로 큰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니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스 부사장님. 로버트 부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부사장님께서 저희 항공사의 주요 파트너사 임원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에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월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니 씨를 바라보았고 주변 승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분이 회사 임원이셨던 거야? 그럼 아까 그 남자가... 유니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데이비스 부사장님, 저는 직책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으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한 사람의 승객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경험한 건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니었어요. 유니 씨가 기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문화적 배경과 외모 때문에 차별받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월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당황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로버트 부사장이 제이슨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제이슨 매니저,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슨과 제시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사장님, 유니 씨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분들을 처벌받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부사장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아닙니다. 부사장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월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니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시선이었어요. 유니 씨는 월터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다고 하셨지만 사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기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은 모두 이 상황에서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 듯 했습니다. 로버트 부사장이 다시 말했어요. 부사장님,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편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은 필요 없어요. 유니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월터를 바라보았어요. 이분은 딸아이와 함께 다른 항공편으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월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유니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로버트 부사장이 월터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항편에서는 하차해 주셔야겠습니다. 대신 다음 항편으로 무료로 변경해 드리고 공항 내 편의시설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월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월터가 유니 씨 옆을 지나갈 때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니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월터가 기내를 떠난 후 로버트 부사장이 전체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이번 일로 인한 지연과 불편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곧 정상 운항하겠습니다. 제이슨과 제시카도 기내에서 내려갔어요. 그들의 뒤를 따라 새로운 승무원들이 탑승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내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유니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어요.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유니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유니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유니 씨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10대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아까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라면 그렇게 침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유니 씨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음엔 너도 이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용기는 연습하면 늘어나는 거란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유니 씨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기내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은 하루였죠. 유니 씨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의미 깊을 줄은 몰랐거든요.